당신은 옆에 있는 이 여자랑 결혼하세요. 대신 저는 그동안 당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를 다 받아내야겠어요. 당신은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자랑 결혼하세요. 대신 저는 그동안 당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를 다 받아내야겠어요. 웨딩홀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간 빠짐없이 적어온 낡은 가계부 한 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든 게 적혀 있던 그 가계부, 누가 알았을까요? 그 가계부 하나가 7억을 훔친 남편과 그의 젊은 신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최고의 증거가 될 줄은. 이 두 사람 결혼은 사기입니다. 그날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59세 여성의 통쾌한 복수극. 과연 30년 헌신의 진짜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또 야근이라고 했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지훈은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서윤은 지훈의 옷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출장 가방이라도 가져갔나 싶어서였죠. 옷장 안을 뒤지던 서윤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서윤은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웨딩홀 계약서였습니다. 김지훈 강유나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강남 최고급 웨딩홀이라고 적힌 곳이었어요. 예약금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투자 계좌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잔액을 본 순간 서윤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30년간 모은 7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대신 지훈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웨딩홀 예약금 5천만 원, 다이아 목걸이 3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웨딩드레스 500만 원, 신혼여행비 8천만 원, 신혼집 가구비 1억 원, 심지어 유나명의 차량 구입비까지 5억 8,800만 원이나 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2시 지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지훈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웨딩홀 계약서를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거.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각자 살자. 뭐라고? 서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어차피 내가 벌어준 월급으로 생활하며 번 거잖아.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이야. 서윤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이야. 유나는 45살 이혼녀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지훈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너랑은 정말 지겨웠어. 서윤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겨웠다고? 한 달 후에 유나랑 결혼식 올릴 거야.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해. 지훈이 침실로 들어가자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특히 2018년부터 시작한 세선전자 주식 투자가 생각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부동산에 투자했던 일도요. 2022년 강남 오피스텔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던 것도 모두 자신의 노력이었거든요.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서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돈 7억을 다 가져갔어. 뭐라고? 7억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 미쳤구나.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산 분할이라도 받고 이혼해.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인터넷에서 강윤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SNS 계정이 바로 나왔어요. 화면에 나온 사진들을 보자 서윤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명품들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윤아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댓글들을 보니 윤아가 지훈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서윤은 정민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간판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서 차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민주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7억 원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7억 원이요? 네, 부부 공동명의 계좌였는데 남편이 자기 명의로 다 옮겼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 공동재산은 법적으로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준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7억 전액 회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재산을 모두 잃고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법적 승리를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요? 한편 강남의 고급 웨딩샵에서는 지훈과 윤아가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 윤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예뻐. 지훈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그 할망구와 정리하고 우리 신혼여행 가요. 윤아가 드레스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와이 리조트 예약해놨다면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회사 동료들한테 결혼식 얘기할 거야. 며칠 뒤 지훈은 회사에서 김 과장과 이주임을 만났습니다. 부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 과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어.
예, 정말요? 이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했고 새로 만난 여자가 있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예정이야. 꼭 와줘. 같은 시간 유나는 자신의 SNS에 웨딩드레스 피팅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네요. 라는 글과 함께요. 유나는 일부러 공개 설정으로 해놨습니다. 서윤의 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서윤은 민준과 함께 지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민준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식사비를 결제했네요. 법인카드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예요. 민준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유나 씨와의 데이트 비용이랑 선물값까지 회사 돈으로 샀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한심해요. 이런 증거들을 모아두었다가 결혼식 이후에 터뜨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직접 계획을 세워보세요. 민준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말이에요. 며칠 뒤 서윤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유나였습니다. 서윤은 드라이어 소리에 묻혀 유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목걸이 예쁘죠? 유나가 3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곧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대기업 부장이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됐어요. 신혼집은 어디예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강남의 3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계약했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들렀습니다. 옷 좀 가져가려고. 변호사 만났어.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게 서로 좋을 거야. 좋을 게 뭐가 있어? 서윤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사에도 알릴 수 있어. 지훈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훈이 나간 후 서윤은 혼자 앉아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유나의 결혼식을 완전히 파탄낼 생각이었거든요. 서윤은 민준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지훈의 회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지훈 씨 회사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지훈 부장님 부인이신가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윤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 부장님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대리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부장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서윤과 민준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이틀 뒤 서윤과 민준은 김대리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대리는 3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김대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훈 부장님이 최근 6개월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어요. 얼마나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접대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총 3천만 원 정도요. 김 대리가 영수증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서윤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유나와의 데이트 비용들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김 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정년 퇴직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앨 계획이에요. 증거인멸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까지 받아가려는 것 같아요. 서윤과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의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터뜨리는 게 좋겠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한편 지우는 회사에서 김 대리의 움직임을 조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유나와 만났습니다. 자기야, 혹시 모르니까 결혼식 연기할까?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유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하객들한테 청첩장 다 돌렸는데 회사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야. 지훈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금 연기하면 창피해 죽겠어. 유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회사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그렇긴 하지만 지훈이 주저했습니다. 결혼식부터 올리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유나가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간 서윤은 집에서 30년간의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있었네. 서윤이 가계부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부터 빠짐없이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시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가계부야말로 자신의 30년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거든요. 다음 날 지훈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에는 나타나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어.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가계부를 꼭 안고 결심했습니다. 이 가계부 하나로 지훈과 유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에요. 김 대리는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대리, 요즘 뭐 하고 있어? 지훈이 김 대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업무 정리하고 있어요. 김 대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 대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더 중요했거든요. 서윤은 그날 밤 혼자 앉아 가계부의 모든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자신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끝내자. 서윤이 가계부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열흘 전 서윤은 거실에서 혼자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지훈의 여동생 지영이 서 있었어요. 언니.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서윤이 지영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서윤은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도 언니 돈을 가져갔다는 것도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 가계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지영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껴왔는지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언니가 매일 쓰던 가계부를 보시면서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니의 헌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윤은 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헌신을 알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서윤이 지영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가서 사과해.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내 편 아니야? 지훈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 뒷바라지한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지훈이 성가신 듯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지훈이 집에 왔습니다. 서윤은 거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서윤은 지훈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유나랑은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나와는 진짜 사랑이야. 헤어질 수 없어. 서윤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서윤아,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서서 가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서윤이 가계부를 지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지훈은 가계부에 빼곡한 글씨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야? 30년 헌신을 우습게 보지 마. 서윤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지훈이 급하게 집을 나선 후 서윤은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서윤이 가계부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가계부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30년간 빠짐없이 기록하셨네요. 이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30년 헌신의 완벽한 증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이 가계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민준과 서윤은 함께 가계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봉양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육아와 교육비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총 8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네요.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8억 5천만 원이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간 서윤 씨가 기여한 경제적 가치가 그 정도예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횡령 증거와 유나의 불륜 증거들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는 가계부 하나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가계부예요. 서윤이 가계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훈과 유나는 결혼식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문제는 어떻게 됐어?
유나가 웨딩드레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결혼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네. 유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결혼식 사흘 전 서윤은 혼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30년의 가계부 하나면 충분해. 서윤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생 최대의 승부가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5. 결혼식 당일 아침 6시 서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30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정중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윤이 가계부를 핸드백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서윤과 민주는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이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긴장되세요? 민준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서윤이 웨딩홀 입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웨딩홀 안에는 200여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훈의 회사 동료와 대학 동창들이었어요. 서윤과 민주는 뒷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윤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지훈 부장 부인 아니야? 왜 여기 왔지?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오정각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곧이어 유나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3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주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서윤은 가계부를 꼭 쥐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겠습니다. 주례가 지훈과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 강유나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강유나 씨, 김지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거든요. 서윤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훈의 아내 한서윤입니다. 웨딩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지훈과 유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서윤은 핸드백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계부를 펼쳐서 하객들에게 보여주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30년간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거든요. 신부님이 목에 걸고 계신 그 다이아 목걸이. 서윤이 유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짜리죠. 유나가 목걸이를 만지며 당황했습니다. 신부님이 입고 계신 그 웨딩드레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웨딩홀 대관료. 서윤이 웨딩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하객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 가계부에 기록된 제 30년 헌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윤이 가계부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서윤을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30년간 시부모님 봉양과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한 제 인생이
이 가계부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서윤이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잠시 멈춘 후 서윤이 지훈과 유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자랑 결혼하세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대신 저는 그동안 당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를 다 받아내야겠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객 여러분, 이 두 사람 결혼은 사기입니다. 서윤이 가계부를 지훈에게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지훈의 가슴에 떨어졌어요. 서윤은 당당하게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잘했어. 대단해. 하객들이 서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웨딩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리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만에 서윤의 완벽한 복수가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3일 후 서윤의 결혼식장 폭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온 거였어요. 30년 가계부 하나로 복수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댓글들은 모두 서윤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통쾌하다. 30년 헌신한 아내를 버린 남편이 나빠. 가계부 하나로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해. 하지만 서윤은 그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최소 한 달간 입원해야 합니다. 서윤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한 방 먹였는데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민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유나가 이 기회에 도망가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건강부터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요. 같은 시간 지훈과 유나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유나가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전국적으로 망신당했어. 내가 뭘 어쩌라고. 지훈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할망구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유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식 폭로 영상을 본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거든요. 김 부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조사해 사장이 총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6개월간 법인카드로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영은 매일 서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면회를 거부했어요. 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지영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면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간병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됐는데.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온라인 비난과 직장에서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유나가 동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속은 건 저라고요. 동료들은 유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 인터넷 영상을 봤거든요. 병원에서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준과 함께 소송 준비를 계속했어요.
재산 회수 소송부터 준비해요. 서윤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러져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서윤의 눈에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서윤의 강한 정신력에 놀랐습니다. 이런 의지력이면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담당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력이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지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전액 몰수됐어요. 이게 다 서윤이 때문이야. 지훈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서윤의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준이 병원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서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고 검찰에 송치됐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전액 몰수됐고요. 서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더 재미있는 건 유나 씨와 지훈 씨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유나 씨는 기혼자인 지훈이 저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훈과 유나가 서로 물고 뜯으니까 우리는 편해졌네요. 서윤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횡령 규모가 당초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구형량이 4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민준이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윤과 민준은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지훈과 유나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계좌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계좌마저 동결되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지훈을 찾아가서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유나가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쩌라고? 지훈이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 책임져. 유나가 지훈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진 거였어요. 지영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제 좀 어때요? 괜찮아졌어. 서윤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옳았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오빠랑 연락 끊고 언니 편에 설게요. 1년 6개월 후 드디어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나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서윤은 민준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한서윤에게 원금 7억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 선처를.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서윤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인생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미 직장에서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재산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윤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어.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후 가을,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지훈으로부터 받아낸 7억 3천만 원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마당에서 서윤이 배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언니, 저 왔어요. 대문 너머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들어와. 서윤이 흙을 털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영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윤을 찾아왔어요. 좋은 언니를 오빠가 놓쳤네요. 지영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서윤이 웃으며 차를 우렸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단풍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언니, 복지관에서 강의 잘 되고 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아주머니들이 재미있어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지역 복지관에서 가정경제관리 강좌를 하고 있었어요. 가계부 쓰는 방법과 재테크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였죠. 제 나이 40살에 첫 투자 시작했어요. 서윤이 아주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민준도 가끔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비슷한 사연의 의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계부 사건의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윤이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많은 중년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지영을 통해 면회 신청을 했지만 서윤은 거절했어요.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용서할 이유도 없어요. 서윤이 지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향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서윤은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도왔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뻐요. 서윤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3년 후 서윤은 지역 문예지에 에세이를 기고했습니다. 나의 가계부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30년간 써온 가계부 이야기가 작은 화제가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보람을 찾는 서윤이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서윤은 마당에서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구나. 서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3세의 서윤은 이제 담담하고 평온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한옥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63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30년간 써온 가계부 한 권이 7억을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서윤은 복지관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한옥마당에서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을 하고 계신가요? 서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시간은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때도 있고요.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윤이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